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뜨거웠던 대국을 보여드리는 게스트 초점국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기 GS 칼텍스배 예선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여자 랭킹 1위 김은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있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내드립니다. 네, 제30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대회 방식은 전기 시드 4명의 선수와 예선 통과자 12명의 선수가 16강 토너먼트를 벌이고요. 패자 부활전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기본 30분이 주어지고 추가로 30초가 주어집니다. 덤은 6집 반입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진표 보내드립니다. 박정환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예선 3차전에서 만났는데 꽤 쟁쟁한 선수들의 만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 대국이지만 두 선수 간의 매치는 팬분들이 굉장히 설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선수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은 박정환 선수 기준으로 1승 0패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작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네, 방금 프로필에서 보셨다시피 김은지 선수가 여자 랭킹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거든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2위와 비교해봐도 국내 랭킹은 34위, 2위와의 대결인데 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랭킹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박정환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선수의 대결 대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이번 대회부터 바뀌었습니다. 기본 30분이 주어지고요. 한 수 둘 때마다 30초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기본 30분에 30초 추가라면은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는 대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졌거든요. 그 대국과 비교해보면 어떤 대국이 조금 더 여유로울까요? 1시간에 1분 초읽기와 지금 기본 30분에 30초 추가 정도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시간 누적 방식은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은지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GS 칼텍스배라고 하면 이번에 30번째 막이 오른 만큼 정말 전통적인 대회거든요. 네, 이 대회마저도 피셔 방식으로 바뀐 걸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주어지는 걸 시청자분들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프로 선수들도 이제 피셔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요. GS 칼텍스배 같은 경우에는 프로 기사들이 거의 가장 좋아하는 대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한국 바둑계에는 가장 유서가 깊고 또 전통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소목에 한 칸을 굳히자 박정환 선수도 똑같이 굳혀두었고요. 좌상기 쪽에 3-3을 들어가면서 포석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시드 4명의 선수가 받았는데요. 신민주 선수와 박상진 선수,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받았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예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익숙하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은 낯설어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거의 예선전에서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종종 예선전에 참여를 합니다. 박정환 선수는 GS 칼텍스배에서 16기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결승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그동안에 GS 칼텍스배에서는 큰 인연은 없었고요. 예선부터 참가하는 만큼 좀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는 뭐 좌상 쪽, 우상 쪽 3-3을 들어가면서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두 선수 간의 기풍을 좀 보자면 김은지 선수는 좀 두터움을 선호하는 공격적인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정환 선수는 균형 감각이 좋은 안정적인 스타일인데 좀 두 선수가 좀 상반된 기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정환 선수 기준으로 보면 김은지 선수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박정환 선수가 김은지 선수의 펀치력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대국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좌상기 쪽에서 좀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붙여가면서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밀어가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수를 치고 늘어둔다면 백은 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GS 칼텍스배 2차전에서 신동현 선수에게 승리를 하고 올라왔고요. 박정환 선수는 김영환 선수에게 승리를 하고 두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GS 칼텍스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전으로 랭킹 점수가 반영이 많이 되는 기전입니다. 네. 그만큼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랭킹 점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면에 박정환 선수는 김은지 선수에게 패한다면 많이 깎이겠죠.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 랭킹 점수도 좀 염두에 두고 대국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은 랭킹 점수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요. 그만큼 반영이 많이 되는 대회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평소에는 많이 두지 않는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요. 보통이라면 중앙을 밀고 한 칸을 뛸 때 좌변으로 벌려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의 이수의 뜻은 밀어갈 때 젖혀서 이 석점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석 작전이죠. 일단은 백도 석점을 잡아서 실리로는 이득을 보았는데 세력을 쌓고 좌상 쪽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전투를 이어가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선수의 스타일이 좀 묻어나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저곳에 끊는 자리가 있어서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백은 끊는 수가 최선일까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수는 뭐 흙이 이쪽으로 받아둔다든지 하면 일단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끊어가는 것이 일단은 필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흙도 이제는 석점을 설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단수를 치고 막아서 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느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백이 선수를 잡아서 좌상 쪽에 돌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를 치고 빡빡하게 막아서 선수를 잡고 좌상 쪽으로 끊어가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일단은 좌하기 쪽에 한 30집 이상의 큰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만스러운 진행은 아니고요. 서로 무난한 진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끊어갈까요? 끊지 않고 우상 쪽을 진행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바로 끊어가죠. 김은지 선수는 계속해서 이곳을 끊고 싶어서 이 좌변 쪽, 중앙 쪽 진행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박정환 선수에게는 좀 잔잔한 바둑으로 가면 좀 승산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네. 전투 바둑으로 가는 것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본인 스타일에 맞는 대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최상위권의 기사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작전을 좀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장점은 초반 연구가 잘 돼 있고 중반에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에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반에 승부를 보는 것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들여다본 수는 쌍립을 쓴다면 늘어서 흐름을 타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쌍립을 서갔고요. 초반부터 전투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절대인 곳이고요. 이제는 석점의 돌볼 필요가 있겠죠. 백도 이런 곳이 선수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벌려둔다면 뭐 그렇게 공격당할 말은 아닙니다. 박정환 선수는 GS 칼텍스배 작년 대회에서 8강전에서 박상진 선수에게 패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남았을 수 있거든요. 이번 대회가 그만큼 간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GS 칼텍스배는 국내 기전에서는 우승 상금이 최대 규모인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선수가 다 욕심을 내는 기전이고요. 또 박정환 선수는 한국 랭킹 2위의 최상위권의 레벨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GS 칼텍스배는 좀 눈독을 들이는 그런 기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 쪽을 쉬어가면서 상변 쪽의 백도를 좀 노려가고 있고요. 중앙을 씌워갔는데 이게 백이 공격이 잘 되는 돌인가요? 백도 안형은 없기 때문에 흑이 공격하는 형태는 계속해서 취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 쪽을 씌우고 이제는 어느 정도 두터움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상변 쪽을 차지한다면 백이 뭐 여타 안형은 없지만 사실 백이 그렇게 잡힐 말은 아닙니다. 단골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이라면 중앙을 정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변 쪽으로 다가오면서 안형을 조금 괴롭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워두는 것이 이 흑의 나를자 간격을 조금 노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단은 일견급소로 보이고요. 뛰어갔을 때 흑의 행마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흑의 행마가 좀 쉽지 않은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차렷을 해서 일단은 이 나를자의 약점을 방비를 하고요. 다음에 이런 곳에 좀 약점을 안형을 좀 급소를 노려서 백의 안형을 좀 위협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찾기는 어려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 약점을 방비를 할지 붙여서 좀 저도 일감이기는 했어요. 붙여서 연결을 하려는 모양인 거죠. 네, 좀 솔직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젖혔을 때 이렇게 오고 치는 것은 일단 단수가 좀 아파 보이고요. 그렇다면 늘어서 일단 모양을 정비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끊는 거는 불가능할까요? 젖혔을 때 이곳을요. 이곳을 끊는 것은 백이 단수 치고 이어서요. 흑의 형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바로 끊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살아두면 뭐 흑의 약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백은 확실히 살아두었고요. 네. 그렇다면 상변의 공격도 여의치가 않겠죠. 지금은 늘어두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젖혀갔습니다. 이것은 조인선 해설위원께서 단수를 맞는 게 굉장히 아프다고 했던 모양인데요. 네, 일단 이곳을 허용을 하면 빈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두면 계속해서 흑의 약점이 있어요. 일단은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김문지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이으면 여기를 다시 끊고요. 그리고 중앙 쪽을 막히더라도 이 백의 약점을 좀 노려가겠다. 붙여서요. 일단은 급소죠. 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때려내서 이 패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판을 어지럽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치받는 수가 나왔습니다.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곳이나 이곳에 끊으면 중앙은 뭐 틀어 막힙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 있는 수를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요. 역시 이 김은지 선수의 이 노림을 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정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그곳의 자리는 선수 자리고요. 흙이 끊어갔을 때 백은 살 수 있는 거죠. 중앙으로 끊어갔을 때 백은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쪽을 끊어둔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젖히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프가 약간 요동쳤던 이유가 100이 넘어가는 수로 먼저 이곳을 두어서 좀 역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판단인데 박정환 선수는 뭐 큰 불만 없이 안정적으로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고 큰 승부를 많이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대에 대한 분석도 정말 잘 합니다. 네. 김은지 선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좀 전투 바둑보다는 좀 무난하게 후반 승부로 이끌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흑도 일단은 뭐 중앙을 틀어 막아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안 되죠. 나와서 때려내면 이 교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렬한 자리에 끊어져 있습니다. 백도 아래쪽을 젖혀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백도 살아두었고요. 흙이 지금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백을 상변의 백도를 더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이런 정도로 뭐 무난하게 정리를 마쳤고요. 뭐 두텁게 둔 다음에 이런 곳을 하나 때려 넣는 수도 가능은 하지만 상변 쪽에 이렇게 한 칸으로 백을 공격하는 수가 좀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늘어두고요. 이 자리는 워낙 큽니다. 백도 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변을 공격하는 것이 일단은 일감입니다. 네, 선수를 잡기 위해서 교환을 해두고 있고요. 네, 그 자리 워낙 크죠.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김은지 선수의 지금 작전을 본다면 집보다는 좀 두터움을 먼저 가져가려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상변 쪽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앙의 두터움을 취했고요. 이 중앙 쪽 접전에서 두 선수가 한 차례씩 실수를 주고받았지만 바둑은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흙이 집으로 좀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또 아직 5대5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이 중앙과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지금 우하 쪽에도 이미 굳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하 쪽에 큰 모양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는 2단 젖히는 수는 뭐 행마의 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이 늘어둔다면 다음에 이쪽 한 칸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 아픈데요. 네, 그 자리를 김은지 선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박종환 선수도 붙여갔습니다. 그냥 늘어주는 건 역시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팠던 걸까요? 그렇죠. 이곳을 늘고 싶지만 급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까지 끊어갔습니다. 보통이라면 반발한다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중앙 쪽으로 이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뿌리채 끊어가고 있습니다. 늘면 나와서 뭐 일단은 백을 끊어가겠다는 뜻이죠. 보통 프로대국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가 나오기는 힘든데 김은지 선수가 수읽기가 확실하게 된 걸까요? 일단 수익기가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나와도 충분히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바로 축이 되기 때문에 백도 뭐 이런 교환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변 쪽을 일단은 제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려운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런 자리를 끊기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도 순간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상변 쪽에 아직 확실한 두 집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김은지 선수가 워낙 힘이 좋은 기세 네. 아닙니까? 박정환 선수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이곳의 자리를 젖혀갔을 때 흑은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제압을 당하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느는 수까지 가능합니다. 이 두 점이 당장 제압이 되지 않아요. 젖힌다고 하더라도 단수 치고 나오면 흑이 잘 잡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까지 늘어서 버텨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어딘가를 둔다면 그때 이 두 점을 움직여서요. 일단은 상변 쪽에 흑이 잘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백도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도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늘어두었는데 늘어도 상변 쪽이 제압당하지 않나요? 지금 다음에 이쪽 축으로 잡는 수를 보고 있긴 하지만 백이 이런 곳을 단수를 쳐서 상변을 제압해 두면 이곳을 잡더라도 후변 쪽을 또 차지하면 이 진행은 좀 실리로 좀 백이 좀 흑이 좀 손해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변에 백의 자세가 워낙 좋죠. 흑도 두 점을 잡은 자세가 좋지만 백이 우변 쪽을 먼저 선점을 하면 큰 집이 난 형태는 아닙니다. 김은진 선수가 좀 실리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자리를 두어 가죠. 단수를 치고 세 점이 죽지는 않을까요? 바로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석점을 살리겠다는 뜻이죠. 네. 백이 이런 곳을 호구를 쳐서 흑이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두면 이 석점이 이 백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는 모양이고요. 네, 하지만 우상 쪽의 흑돌도 약하거든요. 이거 빵 때림 주기는 쉽지 않고. 늘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석점이 너무 갇힌 모양입니다. 일견 흑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일단은 강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위 상변의 자리를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수도 뭐 안정적인 수죠. 이쪽으로 호구를 쳐서 뭐 서로 차단되는 형태보다는 일단은 먼저 넘어가서 흑이 뭐 연결을 하더라도 백은 자리를 잡으면 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유연한 착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흑은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밀어갔을 때 세 점이 연결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백이. 밀어가면 백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연결은 가능하지만 흑이 연결하는 형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음에 이것도 선수가 되는 형태고요. 흑이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더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좀 안정적인 선택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세 점은 너무나도 두터운 돌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살려두었고요. 백도 살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선택할까요? 지금 그래프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네. 이렇게 찔러서 변화를 구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수를 치고 일단 중앙 쪽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있고 흑도 때려야 됩니다. 수수는 길지만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두 점 잡은 피해는 크지만 중앙 쪽으로 나온 형태가 워낙 좋다. 흑 모양이 포도송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피해야 하는 모양 중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 자리는 끊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렇게 뚫는 수도 바로 가능했지만 무난하게 호구를 쳐가면서 계속해서 뭐 그래프는 백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죠. 박정환 선수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본인이 괜찮다
잘 두어 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백이 안정을 취하면 그래도 백이 잘 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상변 쪽은 일단은 잘 살았고 흙도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진짜 이것을 뚫어서요. 호구와 늘어져 있는 교환은 백이 이득이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더 이득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김은지 선수의 생각은 이어준다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나중에 여기 끊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교환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박정원 선수가 이어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두면 지금처럼의 10집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원 선수가 큰 변화를 구하지 않고 무난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인 것 같아요. 네, 김은지 선수도 단수를 쳐서 이 석점의 연결을 꾀했고요. 상변 쪽이 아직은 확실한 두 집은 아닙니다. 흙도 뭐 이런 곳에 파울을 하면 백이 확실한 두 집은 아닙니다. 그럼 중앙 쪽에 흑돌이 온다면 하나 받아두어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중앙 쪽에 흑돌이 오면은 백도 상변 사활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백은 뭐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젖혀가도 뭐 중앙 쪽이 잘 봉쇄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습니다. 지금 실리가 조금 부족해요. 김은지 선수. 상변 쪽 공격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 자리를 끊어갔습니다.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미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오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백도 먼저 이곳을 늘어서 흑도 여기 막을 여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늘어서 이 흑의 약점을 좀 노리고 싶습니다. 끊는 수가 가능할까요? 뭐 이 싸움도 백이 나쁜 싸움은 아닙니다. 뭐 일단 흑이 한 번에 연결이 되는 수가 없거든요. 두더라도 이곳에 약점이 있고요. 네. 뭐 이 양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백이 불리한 싸움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그곳에 교환을 하나 해두고 흑은 연결하는 수를 꽤 했을 때 백이 차단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의 차단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 상변의 백돌이 다치죠. 이거는 백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빈상각이 있어요. 당장은. 계속 오히려 이 끊어가도 백 두 점이 잡히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단 김은지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늘어서 일단 연결을 꾀할 겁니다. 그럼 당장 끊기지 않는다면 흑도 꽤 괜찮아 보이는 진행인데요. 백이 네. 이런 식으로 끊어 잡고요. 그리고 형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 백도 붙여서 상변 쪽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 우변 쪽의 싸움을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었기 때문에 우변 쪽 싸움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네, 역시 끊어 잡았고요. 저 한 점은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그렇죠. 이 한 점을 잡아두면 나중에 이 우변 전투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이제 막아두고 한 수를 투자하면 백이 후수로 살아야 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흑도 이제 중앙에서 좀 다시 한번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백이 어떤 식으로든 삶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흑도 이제 우변 쪽을 두어서 뭐 전체적인 실리는 백이 앞서가고 있지만 중앙 쪽과 이 우변 쪽에 큰 모양을 만들면서 김은지 선수도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변 쪽 사는 것은 백이 어렵지 않고요. 네, 살기 전에
이어두는 것은 좋은 교환이죠. 살고 나서는 다음에 이으면 이 석점이 가벼워집니다. 살고 나서 이어놓고 사는 것이 올바른 수법이고요. 아낌없이 이곳을 교환을 합니다. 이 수의 뜻은 바로 찝고 확실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살아두겠다는 뜻이고요. 보통 저런들을 살기 전에 이득 볼 수 있는 교환은 다 해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또 기본기가 탄탄한 것으로 또 유명하죠. 네. 네, 백이 살아두었고요. 일단 대마 싸움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이 좀 심플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실리는 백이 굉장히 돋보이는 바둑이지만 흑도 이제는 중앙 쪽에서 승부를 걸어봐야겠죠. 그래프는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지만 김은지 선수도 충분히 아직은 기회가 있는 바둑입니다. 그쪽을 크게 막아서 사실 여기 막는 수가 귀 쪽에 영향력이 있는 수는 아니지만 이 석점을 크게 잡겠다는 뜻이고요. 바둑을 좀 넓게 보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한 번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수 교환을 했고요. 여기까지 밀어가는 것은 흑에게 이쪽을 허용해서 우변 쪽 모양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단수만 두고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로 좀 가볍게 행마를 하고 싶습니다. 흑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인 줄 알았는데 백이 다시 나왔을 때 또 골치 아픈 모양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흑도 아직 완벽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백만 공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은 흑도 일단 갇혔어요. 흑도 좀 신경을 써가면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네, 한 칸 정도로 이쪽 씌우는 수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중앙 쪽을 먼저 나왔고요. 다시 또 좀 싸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프는 백을 가리키고 있지만 바둑 자체는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김은지 선수가 그래프는 좀 낮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조금 어지럽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가 사실 한두 수 잘못 두면 바로 5대5가 네. 되거든요. 그만큼 박정환 선수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 끊어두는 교환, 지금 때린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곳을 두어서 이쪽과 이 때리는 수를 맛보기로 살아둔 것입니다. 한 칸 뛰는 수로 흑은 살았고요. 이제 백대마가 좀 타개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입구자 자리는 선수의 자리인 거죠? 그렇죠. 이곳을 두어서 흑으로 하여금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입구자를 뒀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으로 하여금 어딘가를 지키고 그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살았을 때 이 교환이 이득이죠. 중앙 싸움에서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은지 선수도 살아두기 전에 최대한 이득을 보려는 수였네요. 그렇죠. 이 중앙 입구자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였습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붙이는 선택을 했고요. 늘어둔다면 그때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도 일단은 안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붙임수를 통해서 좀 타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지 선수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이러면 백이 좀 타개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타개가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지금 문제는 이 중앙 쪽에 이 흙집이 얼마나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곳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요. 끊어지더라도 단수를 통해서 이 중앙의 백도를 사석 작전으로 타개를 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흑이 가일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또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로 조금 살 수가 있습니다. 사석 작전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추천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리는 네.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늘어두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치받아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때려서 100 넉점을 버리면서 정리를 할지 선택의 기로이입니다. 한 점을 때려내는 것도 생각보다 집으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때려냈네요. 네, 사실 때리는 수가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백도를 죽인다는 것이요. 하지만 버리더라도 뭐 이런 곳을 두면 흙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단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 치면 이곳을 막아서 확실하게 살아두고 다음에 여기 끊으면 또 패가 있습니다. 때려내면 끊어서 또 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앙 싸움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흙이 건너붙여서 끊는 건 안 될까요? 이곳을 지금 호구로 끊었는데 건너붙여서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요. 이거는 바로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찌르는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흙도 이렇게 호구 쳐서 끊는 것이 정수고요. 박정환 선수가 우변 쪽 타개가 잘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변 쪽에서 굉장히 박정환 선수가 잘 뒀어요. 그 치받는 수를 두면서 백도 살아뒀기 때문에 모양이 한 번 더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변 쪽이 넓기 때문에 이곳을 흙이 두는 것과 백이 이런 곳을 벌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백이 이곳을 두면 다음에 여기 끊어서 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김은지 선수가 여기 지금 받아둘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변 쪽으로 한껏 버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벌려갔는데요. 이쯤에서 집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선수들이 느끼기에. 우변 쪽이 사실 끊으면 패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을 헤아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흙이 한 번 더 이곳을 막아가면은 이 중앙 쪽부터 하변 쪽으로 나오는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도 일단 중앙이 좀 급해 보이고요. 형세 판단은 여기 우변 쪽이 좀 마무리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패를 결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약 없었다면 저런 패가 남아있는 모양에서는 형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사람이 여기 이 팩감 계산까지 해가면서 계산하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은 패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곳을 막아서 백이 여기 해소할 여유가 없죠.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정말 이제 큰 집이 납니다. 흙도 바로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바로 패를 결행했는데요. 이건 패감이 흙이 많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걸까요? 그렇죠. 뭐 부분적으로 상변 쪽에 이 추궁하는 수들이 다 패감이기 때문에 패감은 많지만 사실 이 패는 백의 입장에서 꽃놀이 패입니다. 흙이 이거를 두 번을 두더라도 백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요. 백이 중앙 쪽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만 차지를 해도 이것은 흙이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김은지 선수가 바로 패를 들어간 것은 약간은 성급한 선택일 수도 있을까요? 네, 좀 성급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패는 즐거운 패입니다. 꽃놀이 패라고도 하죠. 그래프가 점점 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집으로 조금 득을 보는 선택만 한다면 바둑은 백이 좀 유리하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판단인 거죠? 네, 반면 승부 정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정도 되는 뭐 클래스의 기사라면 충분히 느낄 것이고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선 지면 안 되는 패인 것 같습니다. 저 돌이 살아가게 되면 이 세 점을 나오는 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패를 지게 되면 여기 찝어가는 수가 백에게는 생기기 때문에 여기 끊는 단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수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집으로도 손해가 크지만 중앙 약점도 다시 생기는 그런 큰 패입니다. 만패불청을 해야 하는 패일 수도 있겠네요. 네, 구수도 받지 않을 수 없죠. 뭐 이렇게 두 방을 허용하면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뭐 젖힌다든지 뭐 무난하게 두면은 뭐 는다든지 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늘어주게 되면 이제 이 한 점의 축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하나 붙여두었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붙인 것이죠. 박정원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을 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판을 이끌어가긴 했지만 뭔가 박정원 선수에게 좀 말리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박정원 선수는 뭐 굳이 이 패를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곳을 한 칸을 띈다든지 뭐 축으로 잡아서 해소를 할 때 그리고 한 번 더 이곳을 두어서 정리를 하면 뭐 무난하게 100의 우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흑은 패감이 어디가 남아 있을까요? 상변 쪽에 이렇게 먹여치는 패감이 아직 있죠. 그러네요. 네, 일단은 이 패감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패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이 선택은 의외인데요. 지금 때렸을 때 패가 훨씬 커진 거죠. 네, 일단 패를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패감은 지금 뭐 성립이 되지 않고요. 여기 끊는 패감이 유일합니다. 100은. 흑이 받아둔다면은 100이 때려서 이제 다음에 흑도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흑도 만패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00이 이곳을 돌려치고 석점을 잡으면 바꿔치기 형태가 됩니다. 100도 석점을 잡음으로써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진행은 일단 흑이 부분적으로 이득을 보았고요. 박정환 선수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둘 필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크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뭐 그래도 그래프는 100이 앞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100이 괜찮다라는 상황인데 차이가 좀 줄었죠. 네, 외길 수순입니다. 흑도 받아줄 수가 없고요. 해소를 해야 되고 지금 차이가 갑자기 확 줄었죠? 바둑이 5대5가 됐는데요. 근데 이거 사실 이 정도 차이면 거의 5대5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좀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익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 찔려서 이 6점 잡히는 것도 남아있고요. 그러네요. 박정환 선수가 이 패를 통해서 하변 쪽에 2번만 두면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괜히 변화를 만들면서 바둑이 미세해졌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 끝내기 승부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약간의 판단 착오로 바둑은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에게도 기회가 온 건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사실 실수를 잘 하는 기사가 아닌데 오늘 일단은 실수가 나왔고요. 네, 일단 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이 수도 지금 이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축보다는 한 칸을 띄어서 한 점 잡는 수와 아래쪽 호구 치는 수를 맛보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선택이고요. 약간이지만 흑 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정말 끝내기 싸움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붙여서 최대한 흙집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일단 나오는 수가 일단 당장으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어떤 식으로든 갈 수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미세한 바둑이고, 그리고 중앙 쪽이 사실 중앙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앙 쪽이 어려워서 끝내기가 사실 쉬운 바둑은 아닙니다. 늘어서 정리를 해두고 일단 이 한 점을 제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박정원 선수가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바둑이 미세해졌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은지 선수는 좀 냉정하게 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 편장에서 보면 좀 선수들의 흐름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 자리 붙여가니까 다시 바둑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통이라면 느는 수가 보통인데 지금은 입구자로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어렵죠. 아래쪽 끝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 돌이 아래쪽으로 돼 있으면 호구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까지 미끄러져 가는 것이 큰 자리로 느는 수가 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 네, 그 자리 찾아갔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면 사실 실수인지도 잘 알기가 어려운 수인데 일단 밀면 늘어서 다음에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수까지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다시금 바둑은 백이 조금은 앞서가고 있고요. 네, 단수는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이런 곳을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 찔러서 6점 잡는 것이 12집짜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백이 이을 수가 없죠.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6점 잡는 것이 가장 크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집짜리의 공간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프로들 중에서도 가장 끝내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요. 과연 김은지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끝내기에서 얼마만큼 버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수는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당장 이렇게 나왔겠는 수는 축이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백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붙인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걸렸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수수는 좀 길지만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서 흙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나왔겠는 수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네, 그냥 밀어두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이 받지 않으면 나와 끊는 수가 다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늘어서 연결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역시 반상 최대의 이 6점 잡는 수를 둔다면 반집승부라고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후반전에 반집승부까지 따라온 건 김은지 선수도 내용이 괜찮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김은지 선수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 이 수는 6점을 잡기보다는 양쪽을 활용을 해서요. 여기까지 있는 활용을 해서 여기도 이제 한 수만 두면은 되죠. 이렇게 양쪽을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한 2집 정도 떨어집니다.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긴 했지만 이렇게 12집짜리를 후수로 먹고 그리고 좌변 쪽과 우변 달리는 것을 맛보기 했다면 굉장히 미세한 반집 승부였는데 지금 좌상 쪽 젖힌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은 끝내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두 집 실수하면 그래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백이 먹여치는 것도 실수입니다. 네. 흙이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때려낼 때 다시 먹여치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흙은 막아서요. 결국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좌상기 쪽은 백이 차지했지만 흑이 중앙을 차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 자리를 흑이 돌아오면서 패가 없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은 오히려 김은지 선수가 우세한 형태였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먹여치자마자 노타임으로 때려내면서 지금 두 집반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 실수를 주고받았고요. 흑이 한 수를 더 투자할 만큼 12집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요. 지금 큰 자리가 이곳과 네. 이곳이 맛보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2집 자리가 네. 컸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큰 자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먹여침 당하면서 나중에 여기 두 번 놔야 됩니다. 원래는 한 번만 놨으면 되는 자리인데 여기 먹이심 당하면서 또 당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여기로도 이 부근으로도 많이 손해 아닌가요? 옆에 빠지는 게 백이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좌변 쪽도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좌상기 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둑은 두 집에서 세 집 가까이 백이 유리한 형세로 끝이 나나요? 여기 뭐 큰 자리긴 했지만 백도 여기 막아가는 것이 큰 자리여서 여기서 손실이 좀 큽니다. 이제는 그래프도 많이 벌어졌고 차이를 좁힐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아졌습니다. 아마 두 선수도 여기를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옳은지 6점을 잡는 것이 옳은지 좀 대국 중에는 판단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먹여쳤을 때도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때려내는 것은 조금 아쉬웠고요.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석집반 거의 넉집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에게 이것을 역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미세한 실수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은 계속해서 여기 먹여치는 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끝내기가 좀 남았죠. 그 자리에 패 또한 백한테 꽃놀이 패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먹여치면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때리고 이런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패는 백이 워낙 부담이 없는 패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지면 여기까지 이어서 다 살아가기 때문에 흑이 부담이 많이 되는 패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중반을 잘 버티고 후반 승부까지 이끌어 갔는데요. 이 좌상기 쪽에서 끝내기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박정원 선수에게 패배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정원 선수가 지금 이 정도의 차이면 뭐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아마 나중에 두 선수 모두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해볼 텐데 이 좌상기 쪽의 변화는 두 선수 모두 조금 아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오히려 백집이 좀 나면서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백이 뭔가 좀 집이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좌변 쪽 같은 경우에는 차단하더라도 이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국일 것 같아요. 박정원 선수에게 사실 한 판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좀 날렸습니다. 좀 만나기도 조금 어려운 상대예요. 박정원 선수를. 보통은 본선에서 많이 만나고 예선전에서는 두기가 어려운 기사인데 또 김은지 선수가 잘 두었거든요. 오늘 내용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가면서 잠시나마 그래프를 역전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은지 선수가 올해부터 바둑리그에 출전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와 또 대국을 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매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좀 꽤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정환 선수의 대결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변 쪽에 패를 들어가고 있고요. 이 패는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결국 흑이 물론 백이 때려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곳입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승부를 알고 있을 것이고요. 아쉬운 마음에 김은지 선수가 좀 더 수순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전할 곳이 없어요. 지금은 잊지 않고 때려내면 여기 끊는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으면 다 살아갑니다. 다 살아가기 때문에 흑도 뭐 패를 해소할 수 없고 석점을 잡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정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 큰 자리까지 흑이 차지를 하면서 이제는 변화의 여지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을 두고 여기 있는 수가 이제 넉집으로 가장 큰 자리로 보입니다. 흑이 때리면 이 두 점이 잡히죠. 네, 이 자리는 석집 자리 끝내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이제 두 집자리 끝내기만 남았어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막으면 사고가 나죠. 끊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복입니다. 지금 이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네, 바둑을 거의 다 둬서 이제 뭐 좀 긴장이 풀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지금은 5집 반면 흑이 한 집 정도 남기는 바둑으로 보이네요. 끝내기가 진행되면서 백이 조금 더 차이를 벌린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역시 이 마무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또 차이를 벌렸는지 또 5집 반까지 차이가 벌어졌고요. 네, 지금은 뭐 이런 곳은 흑이 선수가 되는 자리를 역으로 두었기 때문에 역 끝내기 한 집, 두 집의 가치가 있는 자리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국은 남자 기사 중 최상위권의 기사인 박정환 선수 그리고 여자 랭킹 1위의 김은지 선수의 대국이기 때문에 좀 성비 대결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버텼지만 좀 아쉽게 승리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불계승으로 박정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대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환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을 살펴봤는데요. 좀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대국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박정환 선수가 좀 압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바둑 내용은 박정환 선수도 좀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김은지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끝내기가 강한 박정환 선수가 역시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수의 대국은 박정환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저희는 다음 대국인 스미레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프로필 보러 가시죠. 네, 제30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이지연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는 이번이 첫 대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대결이고 랭킹 차이는 많이 나지만 스미레 선수가 또 공격적인 기풍으로 본인보다 상위 랭커들을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지연 선수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대결입니다. 네, 방금 두 선수의 프로필을 봤는데 이제 스미레 선수도 벌써 여자 랭킹 6위의 선수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두 선수는 기풍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인데 아무래도 좀 정교한 면은 이지연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 만큼 스미레 선수가 판을 좀 복잡하게 이끌어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끌어 간다면 이지연 선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치열한 대국이 예상되는데요. 대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대국 역시 시간 누적 방식으로 기본 30분이 주어지고요. 한 수 두어질 때마다 30초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스미레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됐습니다. 스미레 선수는 2009년생으로 앞서 보여드린 김은지 선수보다 2살이나 어린 여자 신예 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나이는 뭐 신의 기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성적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여자 정상급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대국이 예선 결승입니다. 또 승자가 본선에 올라가는 대국인 만큼 두 선수 모두 좀 욕심을 부릴 만한 대국입니다. 스미레 선수는 예선 2회전부터 출전해서 한철균 선수, 김주형 선수, 김하운 선수를 차례대로 꺾고 예선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 김범서 선수, 심재익 선수, 김창훈 선수를 꺾고 예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랭킹 차이로 보면 스미레 선수는 12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이지연 선수는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랭킹 차이고요. 그만큼 이지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쉬운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 결승이 사실 제일 떨리거든요. 예선전에서 많이 이기고 예선 결승에서 지면 좀 허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두 선수 모두 열심히 싸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이 대국을 하기 전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가 작년에 패하긴 했지만 명인전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랭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선수는 뭐 대표적인 노력형 기사죠. 계속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기사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스미레 선수는 뭐 자라나는 새싹이죠.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두 선수 한국 나이로 치면 딱 2배가 차이 나는데요. 스미레 선수는 17살이고요. 이지연 선수는 1992년생으로 올해 34살입니다. 네, 이지연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꺾일 만도 한데 본인이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상권 기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30대가 돼도 보통 스포츠 선수들의 수명이 20대 중후반이면 좀 이제 예전만큼의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데 바둑 기사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사들 같은 것을 봤을 때 보통 20대 한 초중반이 가장 머리가 회전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때 좋은 바둑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 이후로는 본인 관리, 자기 관리를 많이 하고 또 성실하게 바둑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30대가 넘어서도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로 원성진 구단이 있죠. 후배들에게 많은 기감을 주고 있고요. 이지현 선수도 이제는 후배 기사들이 많아졌는데 이지현 네. 선수도 대표적인 성실한 기사입니다. 우하 쪽에서 많이 나오는 33 정석이고요. 또 우상 쪽을 33을 파면서 이 33 진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모두 이 두텀을 선호하고 그리고 전투형의 기사이기 때문에 먼저 좀 두텀을 선점을 하고 나서 전투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초반부터 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르 선수 입장으로 보면 전투를 좀 아낌없이 막 걸어갈 것 같은데 이지현 선수는 그 전투를 받아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지현 선수도 전투를 마다하는 기사는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싸우면 본인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스미르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 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상 쪽도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우하 쪽과 이색적입니다. 바로 때려가면서 이제 흑도 이어가겠죠. 정리를 하고 있는 이지현 선수고요. 이지현 선수가 일단 3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좌기 쪽도 백돌이 있어서 4기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네, 들여다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흑이 이어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죠. 일단은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상변이나 그리고 중앙 쪽으로 두어서 반발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스미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배 예선전을 참가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랭킹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기전이잖아요. 3연승을 하면서도 랭킹 점수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한 기전인 여자 기전에서 승리를 하는 것과 전체 기전인 GS 칼텍스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승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 만큼 여자 기사 입장에서는 전체 기전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랭킹 포인트를 올릴 때는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랭킹이 높은 기사들에게 승리를 하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스미레 선수는 100위권 바뀌기 때문에 10위권인 이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한다면 정말 많이 오를 것입니다. 초반부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도 많이 나오는 수죠. 언제든지 호구가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석점은 좀 더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백도 띄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자리가 선수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3칸까지 가능합니다. 우하 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바로바로 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항상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매번 새로운 모양이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두 칸을 뛰어갔는데요. 이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수는 좀 스미레 선수를 좀 긁는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를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받으면 중앙 쪽을 붙여서 두텁게 막아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받아주진 않겠죠. 반발을 해서 백이 여기를 나올 수는 있지만 백도 좀 얇거든요. 백도 중앙 쪽이 좀 얇기 때문에 흑도 반발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역시 바로 반발하죠. 스미르 선수가 그냥 받아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붙여서 이 백 모양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젖힌다면 늘어서
급소의 자리에 와 있죠. 이것이 이지현 선수의 의도입니다. 그냥 늘어두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젖히는 수가 남아 있죠. 늘어두어야 젖히는 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스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챌린지 바둑리그 에스텍파마 4지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 끝이 났던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의 1지명의 선수였습니다. 우승을 하게 만든 주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스미레 선수가 여자 기전 그리고 여자 바둑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GS 칼텍스배 같은 전체 기전에서 또 본선에 올라가서 정상급 기사들, 남자 정상급 기사들과 또 대결을 한다면 이 선수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지현 선수가 묘한 곳을 때려 두었는데 이 수는 아래쪽 급소와 그리고 이쪽 침투를 노리는 양쪽을 노리는 수였습니다. 스미레 선수는 한쪽을 일단 지켰고요. 다음에 여기 젖혀가는 수가 기분이 좋죠. 일단 호구를 쳤습니다. 백은 그럼 바로 그 자리를 들여다보네요. 네, 그 자리를 바로 가고 싶죠. 흙은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다 빈삼각이죠. 일단은 붙여서 최대한으로 버티고 싶습니다. 여기를 찌르면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붙여두는 것이 올바른 행마법입니다. 역시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 백은 바로 끊는 것이 안 된다면 어떤 수를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백은 늘어둔다면 그때 흙이 뭐 이런 곳을 연결을 네, 할 수 있겠고요. 이 붙여둔 연결을 곳이 해야 좀 되고요. 이득이 되겠죠. 네. 젖힌다면 늘어서요. 백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넘겨줘도 흙이 충분히 두어갈 수 있겠죠. 흙이 불만 없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그 자리 선수 자리를 먼저 해두었는데 손을 뺀 거네요. 뭐 일단은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뭐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받아두면 다음에 여기 단수 쳤을 때 때려내는 것이 선수라 집으로 좀 백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최대한 버틸려면 이렇게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백은 치받고 호구를 쳐서 안형을 갖추는데 좀 용이합니다. 이지현 선수가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집으로 타이트하게 붙여서 받아두었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네요. 백이 이렇게 두텁게 호구를 쳐두면 다음에 하변 쪽 싸움을 할 때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호구 치는 자세도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백도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흙도 이런 곳에 하나 두어서 뭐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로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돌렸어요. 그 자리도 굉장히 일단 넓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네, 이 자리는 어떨까요? 이 한 점을 통으로 먹겠다라는 뜻이죠. 네. 집만 되면 굉장히 큰 자리인데 뭐 일단 여기 움직이는 것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백이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젖혀간다면 일단은 하변 쪽에 손실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백도 그 자리를 추궁을 해가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지현 선수가 뭐 이런 자리를 놓칠 선수는 아니고요. 네, 흙도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곳을 젖혀간다면 이 한 점이 거의 제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흙만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좀 백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스미레 선수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유명한 기사였잖아요. 이제 이지현 선수나 여러 최상위권 선수들도 스미레 선수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대국 바둑판 앞에서 스미레 선수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스미레 선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기재로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한 선수였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한국 기사들에게도 좀
많이 친한 기사들이 많은 스미레 선수인데 사실 예전에는 좀 실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기사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스미레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마냥 귀엽기만 한 기사로 생각을 했는데 벌써 여자 정상권에 다다랐습니다. 흑이 방금 한 칸을 두고 손을 뺐는데 좀 싸움이 괜찮을까요? 얼핏 보기 백이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흑이 좀 급하게 하변 쪽을 치중 가고 침투를 하고 중앙 쪽을 행마를 했는데 뭐 일견 보더라도 좀 흑이 좀 급하죠. 여기 지금 끊고 당장은 뭐 연결은 안 되지만 이런 곳에 돌이 오면 언제든지 끊기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양쪽을 다 타개하기는 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백은 중앙돌도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여기 치받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백은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지현 선수가 좀 두텁게 판을 잘 두어 나가고 있고요. 이 두 선수는 기풍이 비슷한 만큼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지현 선수가 지금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점을 봉쇄를 하면서 이 아래쪽에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쪽에서 뭐 삶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쪽에 돌이 오면 여기 끊는 수가 지금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둘 다 아무런 피해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붙여갔고요. 백도 귀 쪽으로 막아둡니다. 네, 2단 젖히면서 변화를 구해 가고 있는데요. 스미레 선수의 의도는 단수를 쳐서 이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귀를 차지해서 그렇다면 이곳은 나중에 뭐 이런 곳을 찝던지 끊어서 활용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이지현 선수가 뭐 의도를 거슬렀죠. 일단 이어서 하변 쪽에서든 어떻게든 공격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급한 자리를 두고 큰 자리를 손을 돌린 것이 좀 이렇게까지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좀 행마가 좀 얇기도 했는데 하지만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초반에 주도권을 좀 쉽게 넘겨진 느낌이 있어요. 네, 하변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있고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백이 계속해서 흑을 공격한다면 흑도 백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수를 치고 때려내면 여기 끊는 수가 생겨요. 흑이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으면 이렇게 중앙을 뿌리채 끊어서 이 수상전은 흑이 곤란하고요. 여기 넉 점이 잡히면 너무 요석입니다. 이 중앙 흑말이 힘을 잃게 돼요. 초반은 이지현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지현 선수의 의도대로 바둑이 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스미레 선수가 뭔가 이 바둑을 반전시킬 만한 수단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이 바둑이 두텁고요. 이 넉점까지 잡아내면 뭐 백이 걱정이 없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스미레 선수도 전체 기전에서 본선에 올라가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고요. 이지현 선수도 뭐 스미레 선수가 약한 선수는 아니지만 스미레 선수에게 예선 결승에서 덜미를 잡히면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도 좀 내상이 크거든요. 네. 그만큼 이지현 선수도 방심하지 않고 대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하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을 아꼈지만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넉점을 살리긴 좀 어렵고요. 넉점을 포기하고 큰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최상위권 기사이기 때문에 이 대회 우승 욕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지현 선수가 작년에 박정환 선수에게 명인전이었나요? 명인전에서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만큼 2025년은 좀 더 자신감 있게 한 해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커리어 하이를 GS 칼텍스배 이 대국을 이기게 된다면 본선에 진출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한 해의 시작을 좋게 시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묘한 곳을 두었는데 막으면 여기 나오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이죠. 어떻게든 여기 지금 다시 살리는 수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환들을 통해서 다음에 여기 살리는 수를 좀 노려가겠다. 뭔가 좀 노림수를 품고 있는 수인데 아직까지는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이 한 점을 좀 더 능동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안형을 갖추고 있죠. 흙에 한 점을 끊어가는 건 안 될까요, 지금? 붙여갔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막아서요. 이렇게 뭐 차단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백이 다시 연결을 하면은 이 두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갔죠. 뭐 반발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늘어서 후수가 되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도 이렇게 당겨서 백으로 하여금 후수를 잡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해서 중앙을 두는 것이 스미레 선수가 좀 노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노림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네.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살리는 건 안 되고 여기 돌이 오면 다음에 이제 살린 수가 가능해집니다. 네. 백이 여기를 끊으면 이제 중앙을 젖혀서 중앙을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이지현 선수도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곳을 건너붙여서 끊겠다는 건가요? 지금 집 차이가 상당히 줄었죠. 이거는 약간 오버페이스 같은데요. 보통이라면 뭐 여기 정리를 하고 아래쪽을 잡으면 무난했는데요. 지금 이 수는 이렇게 끊어서 일단 축은 안 되는 거죠. 뭐 축도 축인데 중요한 뭐 이런 식으로 젖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을 크게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선수의 생각인데 지금 여기 받아주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형태가 흙이 모양이 좋습니다. 오히려 스미레 선수에게 기회를 내줄 수가 있어요. 붙여가는 수가 약간의 실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넉점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해졌죠. 이게 선수가 되더라도 흙돌이 왔기 때문에 찔러가는 수가 안 됩니다. 찔러가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찌르면 지금 단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흙이 선수가 되죠. 이거는 백도 곤란하고요. 백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뛰어서 모양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지현 선수의 이 건너붙인 수는 너무 상대를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지현 선수 다운 수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 자리는 선수가 되고요. 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좀 이 바둑이 전투 바둑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서로 복잡한 진행이고요. 흙돌이 이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돌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석을 살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차단하는 수가 일단 눈에 보이죠. 백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바둑이 됐습니다. 네, 모양을 정비했고요. 흙도 여기 젖히면 이 한 점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흙도 모양이 좀 정비가 되는 모습이고요.
쪽을 계속해서 붙여가네요. 백이 뭐 어딘가를 받아주면은 좀 이득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젖혀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는 뭐 끊어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네, 뭐 비슷한 의미가 있죠. 젖히는 수와 이렇게 돌파하는 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렇게 붙여간 것은 조금 욕심이 아니었나 싶은데 별다른 수가 없어요. 흙에 집었더라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오히려 약점이 또 보이고요. 연결하는 것은 뭐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흙 곰마만 좀 중앙으로 뜨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젖히고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 백을 약간은 노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좀 좋지가 않아요. 백이 연결해 두면 흙이 좀 혼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상위권 기사하고 둘 때 이렇게 좀 두 텀을 뺏긴 상태에서 대국을 하게 되면 그래도 따라잡는 입장에선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위권 기사들은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내주면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S 칼텍스배는 기본 30분에 30초 추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대국이거든요. 이런 여유가 있는 대국에서 실점을 먼저 하면 다시 그 흐름을 만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속기 바둑이면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네.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장고 바둑의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흐름을 내어주면 다시 찾아오는 건 쉽지가 않고요. 이재원 선수가 반상 최대인 상변을 벌려가면서 실리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바둑을 좀 반전을 해 나가려면 이 중앙 쪽으로 뻗어나온 돌들을 잘 살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한 점을 고스란히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는 백돌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만회할 곳은 보이지 않고요. 스미레 선수의 기풍대로라면 좀 대마를 공략을 하면서 쫓아가는 바둑이 편할 것 같은데 백이 지금 너무 두터운 모양입니다. 네, 백이 다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묘한 곳을 또 찔러갑니다. 그 자리는 선수의 자리인가요? 백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뭐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당장 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이곳을 찝히고 이런 자리를 뺏기면 여기 다 옥집이 됩니다. 백이 그래서- 한 집도 안 네. 나는 거죠? 스미레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다 받아달라는 뜻인데 이거는 너무 굴욕이죠. 백도 이런 정도로 젖혀서 이 한 점을 좀 잡으러 가는 것이 좋은 행마법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 젖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흑도 이 한 점을 장문으로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안형을 마련하고 있고요. 백도 뭐 이런 정도 붙여두면 이제 확실히 살아있죠. 붙여두면서 백 대마도 더 이상 흠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스미레 선수 입장에선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이 백이 워낙 두텁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좀 시비를 걸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이 붙인 수는 중앙을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호구를 쳐서요. 백이 어딘가를 받을 때 여기를 한껏 집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는 수는 좋지 않아요. 뭐 는다든지 하고 중요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중앙이 다 깨집니다. 지금은 반면으로도 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선수가 이 정도로 그래프 차이가 났다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고요. 스미레 선수도 이 한 점을 크게 잡으면 집으로는 뭐 스미레 선수도 해볼 만합니다. 일단 하변을 살렸거든요.
인공지능 입장에선 중앙흑돌이 아직 완전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백은 더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곳이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사실 한 집밖에 없습니다. 한 집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좀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이 그냥 잡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세게 두네요. 그 자리 가능한가요? 네, 이 세 칸의 간격에서는 이 붙이는 수가 급소긴 한데요. 뭐 아래쪽으로만 받아준다면은 뭐 이런 곳을 젖힌다든지 해서 백의 의도가 됩니다. 일단 스미레 선수가 지금 바둑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크게 젖혀서 잡으러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끊는다든지 해서 중앙 쪽에 선수를 듣고 중앙 이 하변 쪽에 흑도를 공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지현 선수. 일단 젖혀가죠. 여기서 좀 변화구를 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흑은. 네, 일단은 네, 단수를 치고 중앙 쪽으로 틀어맞고 싶습니다. 백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젖혀서 때려내도 늘면은 일단은 백을 잡아냈어요. 집으로 이득을 봤죠, 상당히. 백은 뭐 이런 곳이 선수가 되는 형태인데요. 뭐 중앙 쪽 공격이 뭐 별다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리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승부를 걸어가고 있어요. 네, 역시 또 아예 102점을 막아갑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차이를 더 벌리는 입장인데 이거는 백이 어떻게 둬야 좀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좌변 쪽은 거의 외길 수순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여기 막으면 흑도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교환을 통해서 여기 끊어가도 흑이 좀 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의 돌들도 얇아서 어딘가가 선수가 되는 형태고요. 여기 끊으면 전체가 흑이 좀 얇다. 이런 판단인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는 사실 쉬운 바둑은 아니고요. 스미레 선수도 일단 최대한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변화도가 진행이 됐는데 흑이 지금 늘어서 잡게 되면 귀 쪽으로도 끝내기가 젖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집으로 좀 많이 손해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흑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젖히고 젖히는 수까지 가능해집니다. 집으로는 한 10집은 손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뭐 바둑은 단번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막아가는 것까지는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고요. 일단은 급소를 날렸습니다. 지금 한 집밖에 없죠. 바로 여기 붙이면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어딘가 연결이 필요해요. 그 자리를 이었는데 원래 한 점은 잡아 있는 돌 아닌가요? 지금 이수는 여러 가지 노림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약간 젖히는 수가 좀 생겼고요. 백으로 하여금 이 교환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젖히는 수가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돌이 오면 아래쪽으로 패를 들어가는 수가 생겼어요. 여기는 느는 자리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패 들어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림을 갖고 있는 수고요. 이 돌이 와서 여기 끊어가는 것도 일단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둔한 듯 하지만 두터운 수를 보여주었어요. 백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지현 선수도 이쪽 빠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패를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요. 때리더라도 여기 먹여치고 젖혀서 네. 패를 하면은 흑이 부담이 많이 되는 패입니다. 이 패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패감은 백이 많죠. 백이 또 팩감이 많네요. 한 점 살리는 것까지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미레 선수는 본인만 타겟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백돌 전체도 노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 점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래프는 조금 흑 쪽으로 살짝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집 차이는 많이 나지만 지금 바둑이 좀 어려워요. 지금 이거 이으면 바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결을 해 두어야 하고요. 집으로는 흑이 이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지원 선수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계속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백은 지금 중앙돌이 아직 못 살아있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찝어놓는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리면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백도 확실한 형태는 아니에요. 이곳을 붙이고 호구를 쳐서 이제 다음번에 여기를 찝히더라도 이어서 일단 집 모양을 마련을 했고요. 이 돌이 오면서 여기 찔러서 이런 수단이 생겼죠. 일단은 먼저 본인의 돌을 살피고 있습니다. 호구를 치고 흑이 한 수를 받았을 때 원래 이 한 점을 좀 백은 살리고 싶었는데 흑이 받게 되면 이 한 점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리면 한 점은 거의 잡혀 있는데 지금은 네. 여기까지 끊어서 버티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큰 자리죠. 반상 최대의 자리인데 여기 끊어서 이 중앙이 별다른 공격이 없다라면 바둑이 점점 미세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집으로 너무 빛이 나는 자리네요. 네, 일단은 중앙 쪽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수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수입니다. 여기 찝고 다음에 잡으러 가는 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사실 여기 둘 것 같아요. 근데 백도 아까 큰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곳을 지금 둬야 될까요? 네, 백도 여기 두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제 잡으러 공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딴 데를 두기에는 조금 체면이 이 돌의 체면이 좀 안 살아요. 사석 작전했던 체면이 안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흑을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집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좀 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어서 끊자고 했는데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버텨갔어요. 네, 두 점을 살리면서 한 번 더 버텨갔어요. 호구를 치면 뭐 일단 이어서 흑도 지금 한 집밖에 없지만 백도 한 집밖에 없지 않냐. 지금 전체 대마 싸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건 일단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일단 그 자리 선수가 되면서 흑도 한 집, 백도 한 집만 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거 백도 좀 살떨리는 승부라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찔러서 응수를 묶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가 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젖히면 상대방을 좀 모양을 무너뜨릴 수 있죠. 네, 바로 씌워갔을 때 흑이 살 수가 있나요? 일단 흑도 계속해서 네, 건너 붙여야죠. 네. 건너 붙여서 끊으면 이렇게 한 점 잡는 것은 백이 실패입니다. 이어서 백이 빵떼내문을 하긴 했지만 다 연결돼서 이건 실패예요. 그렇다면 여기 찔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백도 흑도 나오면 복잡합니다. 이지원 선수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건 어렵습니다. 네, 뭔가 바로 결행하지 못하고 이지원 선수도 기대기 전법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젖혔어요. 네. 이 수는 여기 단수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수가 선수예요. 지금 그 자리가 선수인 거죠. 네, 단수를 치고 뭐 백이 여기 먼저 두면 흑이 잡힙니다. 지금 이렇게 튼튼한 자리인데 여기 젖힌 것은 좋지 않죠. 이거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이 젖힌 수로 중앙을 이어서 버텼다면 정말 어려운 대마 승부였는데 스미레 선수가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좀 치명적인 실수로 보이는데요. 그 자리를 또 젖혀갔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다시. 여기 끊기는 수도 있고 네. 지금 그래프를 보면 거의 30집을 가리키고 있는 건 어디 하나가 대마가 죽는다는 뜻 아닐까요? 당장 여기 찌르고 이어도 곤란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 한 점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때 여기 끊으면 이 전체가 뭐 빅만 나도 100은 됩니다. 여기 지금 두 점이 잡혔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뭔가 이 중앙 접전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는수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연결해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끊어갔는데 흑이 여기서 두 점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축이 안 되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있는 게 선수죠. 네. 그리고 두 점을 잡으면 뭐 여기는 뭐 단수를 쳐놔도 되고요. 뭐 잡으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흑은.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흑은 뭔가 이 중앙 쪽과 해봐야 되는데 중앙은 서로 한 집씩 나 있는 형태라 이건 비계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도 이쪽을 끊어도 뭐 단수를 치고 백이 연결만 하면 이 두 점은 잡혔고 지금은 축의 형태인 네, 거죠? 백은 연결이 돼서 스미레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핏 네.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프 상으로는? 네, 여기가 돌이 와서 지금 이 돌은 축이 됐어요. 그리고 백은 연결만 하면 그만입니다. 흑은 중앙을 잡아서 살았지만 지금 요석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좌변이 초토화가 됐어요. 스미레 선수가 지금은 안 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앙 쪽에서 이 젖힌 수가 패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중앙 쪽에서 승부를 걸어가면서 바둑이 좀 어려워지나 했었는데 중앙 접전에서 좀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끊으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 정리를 하면 백이 뭐 무난합니다. 저런 교환들을 한다는 거는 스미레 선수도 정말 여의치가 않다라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버티지 않고 이렇게 때려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은 역시 계속해서 축이고요. 여기 끊을 순 없죠. 흑이 잡힙니다. 흑이 이 패를 이겨내더라도 지금 좌변은 워낙 백의 수중으로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스미레 선수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중앙에 요석인 흑 두 점이 잡히면서 지금 바둑은 거의 백이 승리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 수도 부분적으로는 단수 칠 때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해주지 않죠. 지금 여기 이어서 귀 쪽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가 영리하게 판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 배가 부르죠. 스미레 선수도 뭔가 좀 더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중앙 접전에서요. 이지현 선수는 기회가 왔을 때 냉정하게 판을 잘 정리를 하고 지금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대국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인지현 선수 전투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이지현 선수는 강한 수일기를 주무기로 하는 전투 바둑입니다. 네, 이렇게 2대국은 100불계승으로 이지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대국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현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국을 살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전투 양상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선수 모두 전투형의 기풍답게 계속해서 싸움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재미난 바둑을 두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지현 선수가 조금 압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에서 스미레 선수가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좀 쉽게 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지현 선수는 잘 마무리를 해서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지현 선수가 GS 칼텍스배 본선에 이름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GS 칼텍스배 본선 일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